저는요. 네. 저러다 말 것 같아요. 진짜 한동훈 위원장이? 저러다 말 것 같은 게 뭐냐면요. 이번 총선에서 얼마나 많은 전국을 누볐잖아요. 한동훈. 네. 근데 윤석열 정부의 국정 기조를 바꾸고 예. 민생을 회복하고 이런 얘기를 일도 안 해요. 다 정치적 얘기예요. 뭐 2조 심판부터 시작을 해서 네. 다 신조어를 만들어내서 그쪽으로만 갔어요. 아니 어떻게 총선에서 이기겠다라는 비대위원장이라는 사람이 본인이 가서 사진 찍는 거 좋아하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야당 심판만 부르짖고 아니 어떻게 야당 심판이 가능해요? 심판은요 권력을 가진 자에 대해서 행하는 게 심판입니다. 총선이라는 거 투표라는 거는 그건데 어떻게 여당의 비대위원장이 총선장에서 우리가 경제가 이렇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대안은 이거고 대안 제시를 하고 아 우리가 민생이 어렵고 대파값이 이렇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런 정책을 내세울 거고 만일 이렇게 갔으면 네. 이렇게 총선에서 폭망하지 않았어요. 그냥 윤석열과 똑같은 스탠스로 다 범죄 집단화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재명 조국을 심판해야 된다는 그 프레임을 갖고 갔거든요. 근데 이제 심판이라는 개념 자체를 이해 못한 것 같아요. 심판이라는 거는 권력을 갖고 있는 자에 대해서 국민들이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당과 정부는요 이거에 대해서 총선에 조금이라도 표를 더 얻기 위해서 반성을 하는 거예요. 대안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언제 한동훈이 그 얘기를 했어요. 그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철저히 윤석열한테 잘 보이는 모습을 총선 선거운동 기간 내내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정치는 생물이고 수사도 생물이지만 한동훈은 그냥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다. 결국 저러다 만다. 정치 생명이 끝났다. 아니 끝나거나 아니면 윤석열이 한번 해봐 엉덩이 두들겨 주지 않으면요 못할 사람이에요. 그거를 보여줬고 한 번 또 저항했다가 두들겨 맞고 폴더 인사하고 그다음에 2시간 점심 식사하면서 어깨 두들겨주고 야 잘해봐 이렇게 해서 다시 나왔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게 윤석열 그 그림자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인물이 한동훈이다. 도로 윤석열이 된다. 한동훈이 당대표 나오건 뭐 하다 보면 그러다 보니까 야당에서는 땡큐 한동훈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 한동훈이 이 업보 윤석열 대통령을 벗어나지 못하는 김건희를 벗어나지 못하는 내가 한동훈한테 얘기할게. 녹취록에도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뭐냐? 결국은 범죄의 공유, 범죄가 아니죠. 범죄의 혐의의 공유가 이루어진 사람이에요. 그렇게 해서 나는 정치에서 윤석열을 밟고 갈 거야. 밟고 가는 게 맞는 거죠. 자기가 큰 정치인이 되려면 그리고 대선이라도 꿈꿔보려면 밟고 가야 되는데 못 밟는다. 못 밟죠. 어떻게 밟아요? 못 밟는다. 김건희가 다 알고 있는데. 김건희가 다 알고 있다. 아니 우리 저 부승찬 의원님은 한동훈한테 감사하다고 해야지. 그렇긴 하죠. 851표로 이겼잖아. 아니 그래서 한동훈이 아니었으면 힘들었어. 아니 용인에 와서도 용인에 2번 왔거든요. 한동훈 위원장이. 용인에 2번 왔어요. 결국은 그냥 2조 심판 부르짖고 가고 얼마나 좋아했겠어. 뭐 그냥 정책적으로 이 민생을 회복하기 위해서 물가 안정을 시키기 위해서 금리를 낮추기 위해서 정부가 어떻게 했다.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발언 중에. 그래요. 그냥 대놓고 정치적 발언만 하고 자기 잘났어요. 자기 잘났어. 나 한동훈이야 이거였어요? 한동훈이야예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한동훈 비대위원장 처음 나왔을 때부터 현장복 많이 맞고 그러니까. 맞아요. 그다음에 이렇게 그 낮 시간대 시장 가서 그럼 결국 보수 지지층이 많은 거기 가서 한동훈 새로운 인물이니까 더군다나 법무부 장관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얼마나 인기가 많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뻑 간 거죠. 그러니까 뻑 맞은 거예요 거기서. 근데 참 지금 보면 어찌됐든 중요한 거는 이제 첫 번째 고비는 검찰이 이렇게 발동을 걸기 시작했다는 것은 김건희 여사 소환이 임박했다는 얘기로 보여요. 근데 과연 소환을 거부할 거 아닙니까? 소환을 거부했을 때
예컨대 뭐 체포영장을 발부해가지고 긴급 체포를 할지 아니면 그냥 서면 조사를 할지 서면 조사로 갔을 때 국민들이 가만히 있을지 저는 국민들이 가만히 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바로 이제 국회의 시간이 다가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잘 보셔야 될 게 네, 5월 말이 뭐냐면 끝나면 이제 국회의 시간이에요. 양평이나 양평이나 그다음에 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돼서는 체포영장도 가능해요. 네. 근데 이번 명품백은요. 네. 난 검찰이 네. 결국은 생각하다가 내놓은 안이 명품백이에요. 현행법상 안 된다고 딱 예, 그러니까 처벌이 불가능,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명품백을 들고 나온 거예요. 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난 몰랐다 해버리면 이건 어떻게 처벌해야 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검찰도 그냥 뭐 국민들로부터 그래서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이 사건 자체가 명품백이라는 걸 잘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검찰도 살고 김건희도 살고 할 수 있는 이거를 탈출구가 명품백이에요? 아니 그러면 도이치모터스나 이런 것들로 가게 되면 소환 조사하고 체포영장 발부하고 국민들이 대노하고 이런 쪽으로 갈 수는 있지만 명품백 갖고만은 쉽지 않다라는. 근데 생각해 보니까 명품백만 가지고 조사해서는 안 되는 거죠. 양평 그다음에 도이치모터스 그래서 종합 특검을 해야 된다는 게 개혁신당인가요? 아니 그러니까 어디 입장이죠? 아니 이제 특검법 발의한 거 보면 명품백도 추가를 한 거잖아요. 21대에서 그 특검법을 수정했잖아요. 예, 수정을 해서 명품백 또 넣은 거 아니에요? 그 안에다 넣어서 인지된 사건들에 대해서는 전부 하겠다라고 이제 특검에 밝혔기 때문에 종합 특검이 되는 법안이 이제 발의됐던 거고 특검법이 발의됐던 거고 이번 검찰 수사는 명확히 선을 그었잖아요. 명품백. 그러니까 점점 재밌어집니다. 뭐냐면 이게 그렇게 이제 민주당이나 그런 의식을 할 수 있어요. 또 그런 의심을 해야 돼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검찰이 본인들의 검찰 조직 보호를 위해서 뭐 그런 게 있을 수 있지만 결국은 총선 민의가 다음 권력 그다음에 이 권력의 기울기라는 게 국민들의 마음의 기울기라는 게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검찰로서 반응을 안 할 수 없어요. 그럼 당연히 한 걸음 반응이 나간 거예요. 그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밀린 거라고 생각할 겁니다. 지금까지는 일체 검찰이 통제가 되고 이거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고 거기에 이제 밀리기 시작했다고 판단할 겁니다. 근데 이건 검찰이 돌아가잖아요. 그 항상 명분이 뭐냐면 검찰 수사의 미진에 따라서 특검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검찰이 수사를 지금까지 안 했잖아요. 수사해라 했는데 이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돌아가요 이게. 돌아가는데 국민들이 봤을 때 장난하네? 안 돼 니네. 이거 안 돼. 특검해. 이 속도는 더 빨라지게 돼 있어요. 저는 이 바뀌기는 이미 굴러가기 시작했다. 총선 결과에 따라서 검찰도 움직이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 됐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심은 반드시 하되 검찰 잘하고 있다고 해줘야 돼요. 우선은. 안 하다가 하는 거잖아요. 그럼 너희 잘못하면 언제든지 우리는 특검은 들고 있는 거야. 이 패. 이 카드를. 절대 죽지 않았어. 이 카드 낼 거야. 저는 속도는 더 빨라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드디어 검찰에서도 밀리기 시작했다 생각할 거고 그래서 나온 게 제2의 민정수석 법률수석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직접 하겠다. 검찰 직접 통제하겠다. 통제하겠다. 대통령실에서. 그러면서 이제 시민사회 수석의 포장지를 씌우는 거잖아요.